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난한 우리 부부에게 월세를 절반이나 깎아주던 한 집주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늘 우리를 자식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상한 문자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혹시 내가 3일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집에 한번 와보게. 그때는 그냥 나이 드신 분의 걱정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정말로 할아버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그 집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5살 김성우라고 합니다. 건설회사 현장에서 일하며 아내와 둘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집주인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인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어느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성호 씨 부부가 살던 집은 오래된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벽은 낡았고 겨울이면 보일러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던 집이었죠. 그래도 부부에게는 그 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최만수라는 78살의 노인이었습니다. 처음 계약을 하던 날부터 그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던 날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 집은 월세가 조금 있는 편이라 젊은 분들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힘들게 살 텐데 월세는 반만 받지. 부동산 사장도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르신, 그럼 너무 싸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돈이야 뭐 내가 죽을 때 들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날 성호 씨 부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부부는 그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사람의 온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내 지연 씨는 가끔 반찬을 만들어 할아버지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김치찌개를 들고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또 반찬을 가져왔네. 혼자 계시면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지연 씨를 볼 때마다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참 우리 딸 같네. 그 말을 할 때마다 할아버지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쓸쓸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성호 씨는 어느 날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있지 있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 뒤로 할아버지는 가족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성호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호 씨, 네 할아버지. 사람은 말이야, 늙어서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성호 씨는 그 말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최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성호 씨, 혹시 내가 3일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집에 한번 와보게. 성호 씨는 그 문자를 보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내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이런 문자를 보내셨을까? 성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연세가 있으니까 괜히 걱정하신 거겠지. 그렇게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상하게도 할아버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거나 집 앞 평상에 앉아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받은 지 정확히 3일째 되는 날, 성호 씨 부부는 결국 할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집 문을 여는 순간 자신들의 인생을 뒤흔들 엄청난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문자를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저는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 앞 평상에 앉아 계셨을 최만수 할아버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저녁 퇴근길에도 할아버지 집 마당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오랫동안 드나들지 않은 집처럼 적막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 아내 지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신경 쓰였어요. 뭐가? 할아버지요. 오늘도 집 앞에 안 나오셨어요. 저도 그 말을 듣자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 문자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3일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집에 한번 와보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그 문자를 읽어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화 한번 해볼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요? 설마 그냥 어디 나가셨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할아버지는 멀리 외출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생활 반경은 거의 집 근처였습니다. 가끔 동네 슈퍼에 가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 앞 골목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동네에서 마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동네 슈퍼 앞을 지나는데 슈퍼 사장 김영수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성호 씨, 아, 사장님, 요즘 집주인 어르신 안 보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장님도 못 보셨어요? 한 사흘은 된 것 같은데. 그 말에 가슴이 조금 철렁했습니다. 평소엔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셨잖아. 사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침에 우유 사러 오시고 저녁에는 막걸리 하나 사가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슈퍼에 들르던 분이었습니다. 혹시 어디 여행이라도 가신 거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양반이 아니야. 그 말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괜히 할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층짜리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아버지가 화분을 정리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3일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집에 와보게. 그 문장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마치 미리 남겨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아무도 못 봤대. 아내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여보 혹시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 아내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요? 할아버지 집. 아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실례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저는 문자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보낸 건 아닌 것 같아. 아내도 그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저녁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집까지는 걸어서 1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짧은 거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불러봤습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밀어봤습니다. 끽. 낡은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집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힘없이 숨을 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우리는 잠시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집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바람이 스치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귀를 기울이자 분명히 들렸습니다. 누군가 아주 힘없이 숨을 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저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들었어.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자 내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일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집에 와보게. 저는 서둘러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성우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문 열어봐요. 현관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철컥.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 조심스럽게 다시 불러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진 채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신문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한 숨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했습니다. 소리는 안쪽 방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쪽 방 같아요. 저는 천천히 그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만수 할아버지가 방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아내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겨우 뜨고 있었습니다. 숨을 힘겹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몸을 살짝 일으켜 세우자 할아버지는 아주 약하게 고개를 움직였습니다.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빨리 119 불러요.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 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를 부르고 저는 다시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힘없이 숨을 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어딘가 간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꼭 해야 할 말을 남기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겨우 입을 움직였습니다. 성호 씨, 저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맙네. 그 말은 너무 약해서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구급차 곧 올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방의 장롱.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장롱 안에 서류가 있어.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서류요? 할아버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거 꼭 확인하게. 그 말을 끝으로 할아버지 눈이 잠시 감겼습니다. 저는 순간 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119보다 먼저 그 문자로 우리를 불렀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 한쪽에 놓인 큰 나무 장롱이 왠지 모르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숨은 이어지고 있었지만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빨리 구급대원들 안내해야죠. 저도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할아버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들것 준비하세요.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방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할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집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아까 할아버지가 장롱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커다란 나무 장롱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말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 아내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괜히 남의 집 물건 건드리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직접 말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봐요. 우리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방 안 공기도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까와 같은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쪽에 커다란 나무 장롱이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롱이었습니다.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장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열어봐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끽. 낡은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장롱 안에는 옷이 몇 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같은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와 아내는 동시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보, 저도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 얼굴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아내 지연 씨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지연 씨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아내도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저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자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 씨에게. 저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름이. 저도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이미 오래전에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이 집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 씨 혹시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병원에 있거나 이미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네. 저는 천천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 속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장롱 앞에 서서 편지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봉투에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글씨는 최만수 할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아내도 제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읽어봐요. 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조금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써둔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성호 씨, 혹시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병원에 있거나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네. 자네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은 나도 몰랐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2명의 자식을 키웠네. 아들 하나, 딸 하나였지. 하지만 지금은 그 애들이 나에게 자식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네. 저는 잠시 편지를 읽는 걸 멈췄습니다. 아내도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항상 표정이 어두워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내 자식들은 이 집과 땅을 팔아 돈으로 바꾸라고 계속 압박을 했네. 나는 그 집을 팔고 싶지 않았네.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이고 내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이니까. 편지 글씨는 중간중간 조금 흔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네. 오히려 나에게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말하기까지 했네. 아내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무하다.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내 재산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잠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네.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애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 처음 자네 부부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네. 오랜만에 집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아온 느낌이었네. 그 문장을 읽으니 문득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치찌개를 가져다 주던 날, 할아버지가 웃으며 밥을 먹던 모습, 그리고 딸 같다고 말하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자네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정말 놀랐네. 저는 순간 읽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내도 긴장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지연 씨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내 딸을 떠올렸네. 방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이미 그 말을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장롱 안 사진을 봤다면 알겠지만 내 딸은 지연 씨와 정말 많이 닮았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누군가 대문을 거칠게 여는 소리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집 문 왜 열려 있어?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아내도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그 말투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최만수 할아버지가 편지에서 말했던 그 자식들일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자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값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거칠었습니다. 특히 남자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날카로웠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그 목소리는 질문이라기보다 따지는 말투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여기 세입자입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입자? 옆에 있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할아버지 자식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자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장롱 앞에 서 있는 저희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말투에는 이미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까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셔서 저희가 119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남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구급차로 병원에 가셨어요. 남자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장롱 안을 확인해 보라고 하셔서 그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장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장롱을 열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편지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이거 뭐야? 남자는 봉투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호 씨에게라고 적힌 글씨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뭐예요? 남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편지야. 그리고는 바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자도 옆에서 편지를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설마. 남자가 이를 꽉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이상한 짓 했네. 그 말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희를 노려봤습니다. 혹시 그 안에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저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자 안에 있던 서류를 본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서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거 어디 있어요? 저는 장롱 안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곧바로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빠르게 넘겨봤습니다. 그의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완전히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여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뭐예요? 남자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자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와 아내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저희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본 겁니까? 방금입니다.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친 짓을 했네. 여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야?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짜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집을.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넘겼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아내는 동시에 말을 잃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집이 우리에게 넘어갔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서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의사는 최만수 할아버지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고 꼭 저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할아버지 자식들도 그 말을 모두 들은 듯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났다고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여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 가야죠. 하지만 그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잠시 뒤 우리는 모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저를 찾는 걸까? 그리고 왜 이런 서류들을 남겨둔 걸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가 우리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래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문 앞에 서자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최만수 할아버지는 침대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 얼굴은 많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분명히 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할아버지 눈빛이 움직였습니다. 성호 씨, 목소리는 아주 약했습니다. 저는 급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편지 봤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롱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할아버지 눈빛이 잠시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들과 딸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할아버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괜히 이상한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말투는 걱정하는 아들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미리 막으려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호 씨, 저는 몸을 조금 더 가까이 숙였습니다. 네, 자네 놀랐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 내가 자네에게 준 거 맞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 안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부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간호사가 잠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집에 사람이 돌아온 느낌이었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몇 년째 얼굴도 안 보였네. 아들이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얘기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 해야 하네.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은 저와 아내 모두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지연 씨, 할아버지는 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우리 딸하고 너무 닮았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딸은 30살도 되기 전에 사고로 죽었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뒤로 집이 텅 비었지. 잠시 숨을 고른 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 딸에게 주려고 했던 집이었네. 저는 가슴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떠난 뒤 나는 누구에게도 줄 생각이 없었네. 잠시 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 부부를 보면서 숨이 조금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네. 그 순간 병실 안에 있던 자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모으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자네들에게 준 거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병실 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최만수 할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뒤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지치셨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대화를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잠든 것처럼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내도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 눈에는 눈물이 조금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인정 못합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할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말입니다. 여자도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이런 건 법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직 현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병실 안에 있던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작성된 유언장과 증여 서류가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자 남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건 변호사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자도 잠시 머뭇거리다 뒤따라 나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저와 아내, 그리고 할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잠시 뒤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성호 씨, 저는 다시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아주 약하게 웃었습니다. 자네 미안하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괜히 자네들까지 복잡한 일에 끌어들였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말을 고른 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정말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아내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그 집에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 집 잘 지켜주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시 뒤 할아버지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이 병실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 집 마당에 감나무 있지. 네. 가을 되면 감이 참 많이 열렸네.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랑 매년감 따면서 웃곤 했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평생 기억이 담긴 공간이라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성호 씨, 네. 그 집에 사람 웃는 소리 계속 들리게 해주게.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늦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그 집 잘 지키면서 살아요. 저는 잠시 집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2층 집이었습니다. 낡은 담장과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집은 이상하게도 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보실 테니까. 며칠 뒤 최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크게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지. 세입자들 많이 챙겨주셨잖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집 마당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할아버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에 사람 웃는 소리 계속 들리게 해주게. 저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집에